질병관리청이 전국에 일본내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울산에서는 감시사업 시작 이래 처음으로 바이머스가 검출됐고 수원에서도 매개 모기가 잇따라 확인됐거든요. 단순히 잠을 깨우는 수준이 아니라 단 한 번 물려도 치명적인 신경계 질환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보가 켜진 겁니다. 작은 모기 한 마리가 어떻게 전 세계 보건 문제로 번지는지 오늘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통 모기에 물리면 붓는 정도로 끝나지만 이번 경보는 차원이 다릅니다.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 물리면 대부분 가벼운 열이나 두통으로 지나가지만 뇌로 침투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고열과 경련, 마비 증세가 나타나고 뇌염으로 악화된 환자의 20에서 30%는 목숨을 잃을 만큼 치명적입니다. 특히 국내 확진자의 약 66%가 면역력이 약한 60대 이상 고령층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하죠. 그런데 다들 한 번쯤 품어봤을 의문이 있습니다. 왜 나만 모기에 물릴까 하는 생각 해보셨을 텐데요. 최근 미국 플로리다 국제대 연구팀이 성인 119명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모기에게 인기 있는 만능 모기 자석은 세상에 없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모기마다 선호하는 사람의 체취와 피부 미생물이 제각각이란 뜻입니다. 모기 종류마다 사람을 인식하는 취향이 완전히 갈립니다. 댕기열을 옮기는 이집트 순모기와 빨간집 모기는 특정 알코올 성분이 적은 채취를 선호한 반면 흰줄 순모기는 케톤류 냄새에 더 몰렸거든요. 피부 미생물이 땀과 피지를 분해하면서 천여 종의 화학물질을 만들어내는데 모기들이 저마다 다른 냄새를 감지하도록 진화했죠. 혈액형이나 체온 때문이 아니라 내 피부 미생물 생태계가 특정 모기의 레이더에 걸렸던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로 넓혀보면 모기 문제는 단순한 여름철 불쾌감을 넘어섭니다. 지구상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생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상어나 사자가 아니라 바로 모기입니다. 1년에 상어에게 물려 사망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10여 명에 불과하지만 2024년 한 해에만 말라리아로 숨진 사람이 무려 61만 명에 달하거든요. 심지어 아프리카 말라리아 사망자의 4분의 3은 5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모기 자체가 독을 뿜는 건 아니지만 피를 빠는 과정에서 바이러스와 원충을 나르는 완벽한 운반책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모기의 위험성은 악용될 만큼 잔혹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일본군 군의관 기록을 보면 중일전쟁 당시 정신질환을 앓던 자국 병사들에게 고의로 말라리아 모기를 물리게 한 인체 실험까지 자행했거든요. 국가에 공헌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인간을 바이러스 연구 재료로 삼았던 냉혹한 역사에도 모기가 있었던 셈입니다.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렇게 위험하다면 그냥 지구상에서 모기를 싹 다 멸종시키면 안 되나 하고요. 모기가 사라지면 여름밤 불면증도 사라지고 치료비와 방역 예산 수조 원을 아낄 수 있으니 완벽한 해결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생태학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가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거든요. 지구에는 3,700여 종의 모기가 살고 있지만 피를 빠는 건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모기 유충인 장구벌레는 물속 미생물을 장화하고 물고기와 잠자리 유충의 먹이가 되며 성충은 새의 먹이가 되는 동시에 식물의 수분을 돕는 꽃가루 매개자 역할도 하거든요. 만약 모기를 무차별 박멸하면 먹이 사슬이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 있고 자연에는 실행 취소 버튼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입니다. 결국 진짜 문제는 모기 전체가 아니라 바이러스를 옮기는 특정 모기와 환경적 불평등입니다. 모기매개 질병의 피해는 상하수도와 방역 인프라가 취약한 빈민가와 열대 대발도상국에 집중되거든요. 부유한 국가는 에어컨과 방충망으로 막아내지만 가난한 지역의 어리들은 치료제가 없어 생명을 잃는 질병의 양극화가 발생하죠. 그래서 최근 전 세계 방역 패러다임도 무차별 박멸에서 정밀 바이오테크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브라질 벨렘시인데요. 2024년 댕기열 환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서자 브라질은 이른바 모기 공장을 대규모로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러스 증식을 막는 볼바키아균에 감염된 모기를 번식시켜 자연에 방사함으로써 전파를 유전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이죠. 여기에 암컷 모기가 스스로 살충제를 번식지로 퍼뜨리게 만드는 2달러짜리 덫을 도입하고 빈민가 중심으로 집중 방역과 생활교육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댕기열 발생률을 전년 대비 무려 70%나 줄이는 성과를 거뒀거든요. 값비싼 화학약품을 마구 뿌리지 않고 모기의 생태를 역이용해 취약계층의 환경을 개선하는 전략이 통한 겁니다. 국내에서도 경보가 내려졌으면 야외 활동 시 기피제 유상과 기노 착용 등 개인 방역 철저히 챙기셔야 합니다. 기후변화로 모기 활동 반경이 넓어지는 지금 첨단 기술과 환경 개선이 과연 인류를 모기의 위협과 불평등에서 완전히 해방시킬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